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전격적으로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와 주요 도시들이 미국의 대규모 공습으로 폭격을 맞았고 생포된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반미 성향의 베네수엘라 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결국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미국의 공습 소식을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지상을 향해 붉은 섬광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미사일을 쏟아부은 헬리콥터들은 후속 작전을 위해 도시 상공을 줄지어 날아갑니다. 도로 곳곳에 불기둥이 보이고 차가 달리는 중에도 옆으로 포탄이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쯤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군은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와 아라과, 라과이라주에 위치한 주요 군사시설과 행정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해온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위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개시 3시간여 만에 자신의 SNS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지도자인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규모 타격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마두로 대통령은 배우자와 함께 체포돼 국외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또 미국의 공습은 석유와 광물을 무력으로 빼앗기 위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미국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1시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잇따른 의혹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인이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년 전 경찰 출신 3선 의원에게 경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건데요. 김 의원이 청탁했다는 대상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당시 해당 의원이 김 의원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 전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경찰이 김 의원의 아내 이모 씨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을 내사 중이었는데 당시 김 의원이 경찰 출신인 친윤 의원에게 부탁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 전 보좌진은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모 의원을 찾아가 서울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 본인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동작서장을 잘 안다고 했다, 인연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국힘 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며 김 의원이 흡족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전 보좌진은 경찰 내사 당시 경찰 수사 정보가 김 의원 측으로 유출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쯤 김병기 의원이 서울 방배동의 한 카페에서 서울 동작서 수사 문건을 직접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서류 내용은 조진희 동작구 의회 부의장이 법인카드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아내가 2022년 조진희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받아 밥값 등으로 수백만 원을 쓴 의혹이 불거지자 보좌진을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CCTV 이런 거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24년 6월 김 의원의 아내를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2달 만에 종결하고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받은 기억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사 당시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을 직접 찾아가서 날짜를 확인하는 등 소홀함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측과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수사 무마가 있었냐는 MBC의 질의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내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에 앞서 중국 CCTV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미 대통령은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일본, 최근 두 나라 극한 갈등의 원인이 된 대만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서가 붙었습니다.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는 등 영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더 큰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오해들 또는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 또는 없애고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보 협력을 피할 수 없고 경제적 관계가 깊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며 미중 관계 속 우리 외교의 제일 원칙은 실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합니다. 지난 경주 에이펙 때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도움되는 이웃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다면서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새해 초 다가올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동북아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 시간대 서울 종강역에서 택시 한 대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죠. 사고를 일으킨 70대 택시 운전자의 약물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택시 운전자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차량 엔진이 노출될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진 흰색 택시가 가드레일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지금 파손이 많이 된 택시가 전기차예요, 전기차. 이쪽으로 사람 못 타도록. 사고 지점 주변에는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 폭발 위험에 대비해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종강역 6번 출구 인근에서 택시가 횡단보도 쪽으로 급가속해 보행자들을 덮친 뒤 신호등을 들이받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추돌한 뒤 멈춰선 겁니다. 건물 쓰러지는 거 와라라라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소리가 났어요. 여기 행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뭐 퇴근 시간이니까 이쪽으로 싹 이렇게 몰려오는 거 봤어요.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또 다른 보행자는 골반과 무릎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모두 14명이 다쳤습니다. 택시기사는 70대 고령 운전자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새벽 3시쯤 7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약물 간이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모르핀은 의료용 마약류로 졸음이나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르핀은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약물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70대 택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택시 운전자가 급가속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요즘 차가 없어서 못 판다는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최대 1,000만 원 가까이 내린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올 한 해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저가 공세를 예고했고 현대 기아차도 새 차종을 쏟아내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테슬라 전시장. 평일 오후인데도 전기차를 시승해보려는 운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가격을 인하해가지고 구경하러 왔어요.
아이오닉하고 이런 차들과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졌고 자율주행 기능이 되는 차여서. 2025년 마지막 날 예고 없던 깜짝 발표. 테슬라가 세단인 모델 3와 SUV인 모델 Y 가격을 각각 940만 원, 315만 원 대폭 낮췄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더 커지는 등 옵션은 더 좋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가격을 내리며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먼저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주춤해진 미국 시장 분위기가 이유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시장이 급부상한 점도 또 다른 요인. 지난해 우리나라 테슬라 판매량은 5만 5천여 대, 전기차 판매 2위에 올랐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나란히 미국에 이어 테슬라 판매량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가격을 낮춘 두 모델은 모두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종이라 중국산 재고를 처리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테슬라의 깜짝 가격 인하로 새 벽두부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출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올 한 해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업체 공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국 비아디는 2천만 원대 소형 SUV 출시를 예고했고 중국 지커도 테슬라와 가격은 비슷하지만 성능은 뛰어난 전기차 SUV를 올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맞서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붙인 고급 전기차 GV90을, 기아는 EV3, EV4, EV5 GT 등 다양한 신형 모델을 쏟아내며 시장 지키기에 나섭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중 수입차 비율은 40.6%를 차지하며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